저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특정 하나, 무언가 하나, 뭐 완벽한 절대지표, 완벽한 인간지표 이걸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과반수가 됐을 때부터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선물 ETF 어제보다 살짝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좋지 않음은 선반영 됐고요. 또 어제만큼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실망도 할 필요가 없으나 지금 현재 공포탐욕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늘상 어떤 바닥에 닿으면 공포탐욕 지수, 즉 사람들의 공포심은 커져가고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은 어김없는 공포 구간이다. 우리가 매수를 고려 중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매수는 이미 2년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환희도 공포도 교차해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그중에 한 과정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어차피 일찍 왔다가 일찍 내려오나 늦게 갔다가 늦게 내려오나 아직 우리가 무언가를, 즉 매수를 이미 다 끝낸 입장에서 매도를 결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좀 많죠. 어차피 무슨 얘기냐면 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아니면은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사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더 순탄했으면 하는 마음은 투자자로서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완만하게, 굉장히 늦더라도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왔다면 이렇게 볼멘 소리들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평균적인 이동 구간 중에서 조금 약세를 띠는 구간은 우리로 하여금 살짝 기분 나쁜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투자에 다 과정인걸요. 네,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냥 힘들어하거나 이런 감정들보다는 이러한 과정도 있구나,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겨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이겨내기 힘들다면 과연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또 학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보죠. 세일러 형님 아시다시피 꽤 운용 분량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마이클 세일러가 샀으니까 사자, 마이클 세일러가 팔았으니까 팔자, 의사결정을 100% 좌우했던 그런 어떤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 요소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참고 요소를 넘어서 의사결정의 주 요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다. 좋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꽤나 이 좀 입지전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조금 부정적인, 한마디로 이제 매도 의견을 밝혔다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태까지 투자하면서 어떤 특정 1인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특정 1인만의 생각을 100% 수용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어찌 보면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무언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지금 한마디로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간지표 하나가 초록불을 켜준 거잖아요. 어떤 초록불을? 매도의 초록불을. 그것도 우리 꽤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보유량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꽤나 많은 사람인데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뭔가 초록불이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와야, 그죠? 지금은 안 그래도 팔 때가 됐는데 마이클 세일러도 팔았다거나 마이클 세일러가 팔았으니까 다른 어떤 기준점들도 이제 매도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떠한 매도 시그널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클 세일러만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제 기준은 누군가 하나에게 흔들리는 투자보다는 그래도 꽤나 다양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으니까요. 따라서 초록불 하나가 들어왔다. 하지만 3개 이상 들어온 건 아니기에 좀 시장을 조금은 이전보다는 더 집중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2025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도 시그널에 등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리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결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 하나만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퍼센트 의사결정에 수용하시기보다는 그냥 저의 주장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좀 조금은 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나머지 기술 분석이나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굳이 눈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특정 하나, 무언가 하나, 뭐 완벽한 절대 지표, 완벽한 인간 지표 이걸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과반수가 됐을 때부터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저는 대체적으로 좀 그런 성향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아직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